시간에 그 공식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봐가지고 요거 아래쪽에 확인 체크 또는 좀 필요하면 위쪽에 예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좀 자율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개별적 질문 받겠습니다. 22페이지에 29번 한번 보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A, B, C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AB를 2대1로 내분 점 P, 그 다음에 선분 BC를 1대3으로 내분 점 Q, 최종적으로 PQ의 중점 이렇게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분점 구하고 중점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그치? 자, 또 오랜만에 하니까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한다 해서 여기 A를 먼저 호출했습니다, 그죠? 누구를 먼저 불렀냐라는 게 중요해요. 넣어서 그 P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A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A를 먼저 쓰고 B를 나중에 쓰고 몇 대 몇 그대로 씁니다. 2대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내분한다. 사실 예전 여러분들 교육과정 전에는 외분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아마 요 뒤쪽에 가면 앞쪽이었나? 특강 그 교육과정 외라고 해서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내분점 P를 찾는데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너무 방대한가? 분모는 몇 대 몇 그거를 그대로 더해 놓기로 했고요. 분자는 크로스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5, 10 암산할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1, 9가 되겠네요. 그래서 X좌표는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Y좌표 똑같이 비율 더하기 3분의 크로스 곱. 자, Y좌표끼리 요거 나중에 보면 막 X좌표 Y좌표 지 마음대로 막 쓸 때도 있어요.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 알겠지? X좌표 할 때는 X좌표만 쳐다보고 Y좌표는 Y좌표끼리만 쳐다보고.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0 이렇게 되겠죠. 0이네요. 따라서 P 좌표는 3,0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다음 두 번째 Q를 찾는데요. Q는 BC를 1대3으로 해요. 자, 익숙해질 때까지 B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순서대로 B를 먼저 적습니다. 해서 B 5, 마이너스 2, 그 다음 C 1, 6 그거를 1대3 내분. 이제 내분이란 말을 안 쓸게요. 그러면 X좌표는 더하고 크로스 곱. 한 번만 더. X좌표는 X좌표끼리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15, 16 그래서 4가 될 거고요. Y좌표는 4분의 크로스 곱 6 더하기 0이네요. 6 더하기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그래서 Q좌표는 4,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둘 다 PQ Y좌표가 0이니까 얘네 둘 다 X축 위에 있는 두 점이었습니다. 그쵸?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PQ의 중점 M이라고 할게요.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요거는 1대1 내분점 구하는 거랑 같고 1대1은 더해서 나누기 2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나중에 요거 다음 단원이 무게중심 단원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3 더하기 4 나누기 2니까 2분의 7 0 더하기 0은 0이니까 0 이렇게 중점 좌표 구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내분점 구하기, 중점 구하기 내용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은 32번 풀게요. AB 두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분 AB를 선분 AB와 선분 BA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를 먼저 호출을 했어요. 그거를 1-T 대 1 미지수 T가 1-T, T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결국은 내분점 구하는 거니까 숫자가 아닌 그냥 문자로 하는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은 더하면 1이다, 그죠? 자, 그래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A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이제 숫자만 쓸게요. 마이너스 2,4 1, 마이너스 1
AB 순서대로 썼고 1-t 대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분. 그러면 x 좌표는 똑같아요. 더하고 크로스 곱. 자, 그러면 여기 x 좌표 먼저 쳐다보면 되겠죠. 1-t 더하기 t는 1이니까 분모 1 생략할게요. 그래서 크로스 곱하면 1-t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t니까 -2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3t가 되겠고요. 두 번째 y좌표 옆에다 쓸게요. y는 똑같이 비율은 더한다. 분모 1 생략. 그 다음에 y좌표 쳐다봐야겠죠. 요거랑 요겁니다. 크로스 곱. 그러면 마이너스에 1-t를 곱한 거고요. 더하기 4t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 더하기 5t가 되겠네요.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게 조건이 있는데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요.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제 1사분면 여기 위에 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써볼 수 있냐? 우리가 찾아놓은 게 좌표밖에 없어요. x좌표, y좌표. 그렇다면 그 좌표들이 어때야 되는데 라는 조건을 준 거네. 1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 이렇게 돼야겠죠. 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 3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음수. 4사분면은 x는 양수, y는 음수. 이렇게. 그러면 1사분면이니까 우리가 찾아놓은 이 녀석들이 둘 다 양수여야 돼. 따라서 오른쪽에 적을게요. x좌표인 1-3t가 양수면서 동시에 y좌표 5t-1이라고 쓸게요. 도 양수여야 해요. 그러면 t에 대한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거는 -3t를 넘기고 3으로 나누면 t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그리고의 의미예요. and 동시에 그 다음에 5t-1이 0보다 크다. -1 넘기고 5로 나누면 t는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 t의 범위는 5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니까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역수니까 5 더하기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 페이지는 여기 예제로 들어있는 발전 10번부터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35번 이렇게 두 개를 풀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식으로 푼다기보다는 상황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여기 뭐 색깔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봅시다. 두 점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의 연장선 위입니다. 여기 밑줄 칠게요. 연장선. 선분 A, B 안쪽, 우리가 내분한다라고 했을 때 선분 안쪽.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장선은 선분 안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선분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있긴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 공간이 좀 많죠?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분 요 정도로 그리면 될 거예요. 원점. 자, 첫 번째 2,3 요거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2고 요 정도가 3이라고 표현할게요. 2,3 A점 상황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6은 3의 2배 정도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분 A, B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분 AB의 연장선이라고 했으니까 좌우로, 그러니까 AB 점 좌우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연장선을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런 상태입니다. 연장선 괜찮죠? 연장선까지 해석했고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위에 점 C가 있는데 그러면 왼쪽 위쪽으로 B쪽으로 연장선 위에 C가 있을 수도 있고 A쪽으로 연장선 위에 C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그래서 영역을 좀 나눠 볼게요. 여기가 1번 영역 1번 연장선, 여기가 2번 연장선, 이 정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 연장선 위에 C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분의 길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AB 선분의 길이가 BC 선분의 길이의 3배래. 그러니까 AB는 이미 선분으로 우리가 그려놨으니까 BC, 즉 B에서 C까지 거리의 3배가 돼야 된대요. 그럼 누가 긴 거야? 무경아, AB 선분이 긴 거니 BC 선분이 긴 거니? AB가 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B보다 짧은 BC를 잡아줘야 돼요. 괜찮니? 적어놓을게요. AB 선분의 길이가 BC 선분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잖아. 3배니까. 그쵸? 그래서 AB는 우리가 아까 이미 점으로 표현해서 선분까지 표현했으니까 그거보다 짧게 누구를? BC를. 근데 B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C점을 B에서부터 거리를 재게끔 하는데 AB보다는 짧게. 괜찮나요? 그래서 가볼게. B라는 녀석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C를 찍을 건데요. 연장선 위에 찍어야 되니까 지금 빨간색 영역 여기 둘 중에 하나에 C를 찍어야 돼요. 만약에 C를 여기다가 찍었어. 그리지 말아봐. C를 여기다 찍으면 이만큼 거리가 BC죠. 이게 선분 AB의 3배가 될 수 없지. 오케이? 그러니까 C는 1번 영역에다가 찍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3배 정도로 찍어야 되니까 C는 한 요 정도가 될 거야. 찍어 놓으면 결론 요만큼의 길이가 만약에 비율로 1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위의 식에 따라 AB 선분의 길이는 3의 비율을 가져야 하죠. 괜찮니? 3배라고 했으니까. 또는요, 위로 다시 돌아갈게요. 또는 이 이제 등식 관계를 우리가 내분점이 익숙하니까 몇 대 몇이다 라고 다시 돌려볼게요. A, B 선분 대 BC 선분은 내항 외항 곱해서 주어진 등식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BC에다가 3을 곱해야겠죠. 따라서 3대 1이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다. AB 대 BC가 3대 1이야. AB 대 BC가 3대 1이야. 자,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돌아오면 AB 대 BC가 3대 1이야.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AB 두 좌표는 알지만 C 좌표를 모르죠. 그래서 C 좌표를 아마 찾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놈을 X, Y 뭐 A, B 이 정도로 두고 이제 찾기 시작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AB 대 BC가 3대 1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게 내분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내분점이니? 내분이라는 거는 어떤 선분을 잡았을 때 안쪽에서 길이를 나누는 점이란 말이야. 여기를 전체 선분으로 봤을 때 B가 내분점이죠. 몇 대면 내분점이야? 3대 1 내분점이야. 맞지? 그래서 해석을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B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가운데 끼워 넣을 점, 경민아 많이 졸리니? 가운데 끼워 넣는 점이 B였으니까. 그래서 A를 먼저 호출합니다. 아까 A 좌표가 2,3이었어요. 그 다음에 C를 호출합니다. C는 모르니까 X, Y로 뒀던 거고요. 이거를 3대 1로 내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좌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비율은 더하고 4분의 그 다음에 크로스 곱하기로 했어요. 3x 더하기 2. 요게 X 좌표인데 이미
이게 B의 X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C의 X좌표인 X를 찾을 수 있겠다. 암산할게요. 4 곱하고 2 넘기면 마이너스 6,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 와, X좌표 찾았고요. Y좌표 비율은 더하고 Y좌표 크로스 곱 3Y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해석하기로 그 내분점이 B였으니까 B의 Y좌표 6. 그러면 암산 6, 4, 24에 3을 빼면 21이고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C 좌표를 찾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황 해석 괜찮겠죠? 자, 연장선 위에 C를 갖다 놓는데 관계에 따라 C가 어느 쪽에 위치해야 되는지 잡아주는 것, 요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내분점 해석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35번 AB 두 점을 이은 선분 연장선 위라고 합니다. 위에서 다루던 그거네요. 그죠? 연장선 위에 C를 찍을 건데 관계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 아까 비율로 따지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C 대 BC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는 사람 시킬 거냐? 은솔아, 몇 대면? 그렇죠. 3대2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B는 고정된 점이니까 적당히 찍어 놓고 볼게요. 이제 정확히는 안 그려도 됩니다. AB를 이 정도 선분으로 그려 놓고 보겠습니다. 연장선 위에 C를 잡는다고 했으니까 연장선을 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의 왼쪽에 찍을래? B의 오른쪽에 찍을래? 이걸 결정해 주면 되는데, 봐봐. A에서 C까지 거리와 B에서 C까지 거리가 누가 더 커요? A에서 C까지 거리가 커요. A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연장선 위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죠? 또 여기 침범할까봐. 여기는 안 돼요. 연장선 위에 C를 찍을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 버전 중에 하나야. C가 여기 찍히면 AC 길이는 요만큼이고 BC 길이는 이만큼입니다. BC가 더 길죠? 돼, 안 돼? AC가 더 길어야 되는데 BC가 더 길면 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C 좌표는 요 정도에 와 있어야 하는구나.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AC 이만큼이 3일 때 BC 요만큼은 2예요. 이렇게 되겠죠. 비율을 쓸 때 동그라미로 감싸준다고 했어요. 비율이 맞진 않지만, 자, AC 전체가 3일 때 BC가 2면 남은 건 얼마 비율을 가져가야 돼요? 무경아? 1의 비율을, 그렇지, 1의 비율을 가져가야죠. 이걸 왜 했겠니? AB 대 BC가 1대 2다 이렇게 내분점 해석하려고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C 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C 좌표를 아까처럼 x, y라고 둔다 그러면 선분 AC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C야, 아니 B야, 이렇게 되겠죠.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B야. 따라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A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들고 오고요. C좌표 x, y 들고 와서 1대2 내분하는 점이 B야 라고 갈 거예요. 자, 가봅시다. X좌표는 더해서 크로스, 어디다 크로스하니? 크로스 곱하기로 했죠. X좌표끼리만 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X, 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이 B좌표의 X좌표 3.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1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도 똑같죠. 내분점. 그래서 더하고 크로스 곱 Y 빼기 4가 B의 Y좌표 6. 6, 3, 18에 4를 더하면 22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11, 22. 네. 리모컨을 나한테 줄까? 아이고야, 18도네. 됐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11번 보면 지금 평행사변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아래쪽에 공간에다가요. 공간 뭐 넘치니까 사각형 전부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정리라고 할게요. 알고 있는 사각형 한번 읊어볼래? 아영아, 뭐? 정사각형. 좋아요. 또? 사각형은 너무 커. 특징이 있는 사각형.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각형. 마름모. 좋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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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늘 다 나왔네. 맞아요. 은솔이가 열심히 대답했다. 그 중에 사다리꼴 제외하고요. 사다리꼴 제외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도형이 누굴까요? 제일 기초. 사각형. 사각형 맞지. 맞는데 특징이 있는 사각형들 중에 아까 읊었던 사각형들 중에 사다리꼴 제외하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잘 했겠죠. 중학교 때는. 지금은 다른 지 오래됐으니까 소연아 뭐 가려져서 얼굴 보기 힘드네. 위에 제목이 뭐였죠? 문제가 평행사변형이었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 사각형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도형이 누굴까요? 평행사변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각형 정리를 합니다. 평행사변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려요.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평행한 선분. 맞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몇 가지는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평행하고 요렇게 평행하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문제 활용할 때 많이 쓰는 내용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 같다. 하나. 그 다음에 이웃하는 어디 가니?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그냥 각의 합이라고 할게요. 180도다. 지금 오른쪽으로 쭉 이제 다른 사각형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좀 남겨두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입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 우리가 지금 언급할 사각형들의 가장 기초 평행사변형. 여기서 하나 조건이 추가되면 위쪽으로 갈게요. 누굴까요? 열심히 그렸는데 누굴까? 직각이? 직각사각형? 직사각형. 맞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 직사각형, 직각사각형. 맞아요. 직각일 때 직사각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내각이 90도가 되면 직사각형이 돼요. 즉 평행사변형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90도가 뭐 넘고 작고 막 지 맘대로잖아. 그런데 내각이 90도가 되면 평행사변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모든 각이 90도가 되겠죠. 왜? 이웃하는 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을 기초로 해서 조건 하나가 추가되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요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만의 특징
밑에 적을게요. 방금 했던 대로 내각이 모두 90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가요. 괜찮죠? 자, 그렇게 말고요. 다른 조건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할게요. 이 뭡니까? 뭘까요? 마름모죠. 마름모. 뭘 추가하면 마름모가 될까요? 봄이나 뭐 말하려고? 뭘 추가하면 되니?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결국은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네 변이 같아지는 거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이미 같아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의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특징 적어 놓을게요.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정의죠. 마름모의 정의.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 녀석의 특징. 마름모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소정아, 마름모만의 특징이 있어. 자기 시킬까봐 다들 막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시킬게요.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든다. 그냥 수직 이렇게 쓸게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그래서 위에 마름모 그림에다가 요렇게 표현해 놓으면 되겠네요. 수직. 요게 마름모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얘네 둘입니다. 직사각형, 마름모. 최종 보스가 누구게?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 요거도 가지고 있고, 즉 내 내각이 모두 90도면서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나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누구야? 얘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래서 그림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이 90도이면서 대각선은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마름모 성질을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다 이렇게 적을게요.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 성질은 가지고 있겠죠. 최종 보스예요. 알겠죠? 뭐 공부했던 기억은 있죠? 까먹었을 뿐이지. 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 얘기가 나오면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 봐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세 꼭지점만 주어지고 하나만 안 주어졌는데 마지막 꼭지점을 구하세요. 되게 단순하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건데 사각형 봐봐. 직사각형 정도 그려놓고 그냥 보세요. 여기를 A, 지금 A, B, C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를 A로 내가 꼭지점을 잡았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잡았어. 그러면 B를 여기를 잡고 C를 여기로 잡으면 D가 여기가 되겠군. 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다르게 풀리거든. 그래서 수학쌤한테 가서 물어봤다. 선생님 이렇게 잡으면 왜 다르죠? 답이 다르죠? 이렇게 했어. 뭐가 잘못된 것 같니? 경민아, 눈을 감고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부경아, 물어볼까봐? 틀렸어요?
지금 평행사변형 ABCD라고 있는데 쌤이 이거를 대각선으로 A, B, C, D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거든. 근데 안 된대. 진짜 안 되는 애들 많네. 거나 이게 표현이 맞아 틀려?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전 이거 고등학교 때 고민했는데. 은솔아, 네? 말똥말똥한 애가 몇 없으니까 어때? 이런 표현은 좀 그래요. 좀 그래? 어떤 부분이 좀 그래? 쭉쭉이잖아요. 맞아! 그거였어. 쌤이 그때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게 결국은 기본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사실 중학교 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꼭지점을 이렇게 잡아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평행사변형 A, B, C, D라고 했잖아. 얘네들이 점들이 순차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을 찍을 때 A를 출발했잖아.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든 반대로 돌아가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A, B, C, D가 찍혀야 돼. 그게 룰이야. 약속이라고. 대전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내 마음대로 찍은 거지, 그치? 이렇게는 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각형을 만약에 꼭지점을 내가 할당한다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할당하거나 A, B, C, D 이렇게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요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A, B, C, D 얘 찾아놓은 거 보면은 요런 순차적으로 꼭지점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좌표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 D좌표를 구하래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도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각도 얘기가 아니겠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요걸 이용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두 점 사이 거리 같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 같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었죠. 아까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1대1 내분점, 다시 말하면 중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서 연결되는 AC 기준으로 여기가 중점 M이라고 한다 그러면 BD 기준으로도 똑같은 위치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C를 가지고 중점 구하나 BD를 가지고 중점을 구하나 같은 위치다. 그러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평행사변형이 등장하면 중점일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로부터 중점일치를 써먹어 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내려갈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아래쪽은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26페이지에 40번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한번 했었죠. 지붕 길이 B가 바닥 길이 B. 나올 때마다 얘기할게요. 지붕 길이 B가 바닥 길이 B. 그래서 아래쪽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A, B 두 점을 이은 선분 AB 위에 점 P가 AOP 각도와 BOP 각도가 같도록 만족한대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40번 위쪽에다가 좀 그려볼게요. 한 요 정도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A점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0 여기가 A. 그 다음에 3, 4 요 정도로 B. 그래서 선분 AB 위의 점 P래요. 그러면 선분 AB를 이렇게 표현해보죠. 뭐 P를 찍을 건데 찍어놓고 안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게 이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선분 AB의 P는 나중에 찍을 거예요. 그래서 AOP, BOP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O니까 그리지 말아봐. AO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되겠죠. 맞죠? AOP
반대로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BOP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AOB라는 이 전체 각도를 반띵하는 녀석의 선분이 AB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가 같은, 즉 AOP, BO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가볼게요. B에서 O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쭉 연결할게요. 하고 조금 전에 봤던 대로 AOB를 2등분하는 선분을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삼각형 AOB가 실질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을 자르는 그 선분의 길이를 절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확답을 놓고 가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각이등분 된다라고 했는데 각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지금 요거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가볼게요. 지붕 길이의 비율이 바닥 길이의 비율과 같다. 괜찮니? 그래서 옆에다가 식을 이렇게 쓸게요. 지붕 길이 OA 대 OB. 다시 한번 지붕 길이의 B가 바닥 길이의 B와 같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AP 대 BP. 이렇게. 그런데 OA, OB는 AB 좌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수월하죠. OA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니까 3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OB, 요거는 암산도 가능하겠네. X좌표가 3, Y좌표가 4. 3, 4, 빗변 5죠. 3대 4대 5. 그러니까 결론은 3대 5였던 겁니다. AP 대 BP가 3대 5.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요만큼이 3일 때 요만큼이 5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AP 대 BP가 3대 5면 P는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진솔아? AB를 몇 대 몇? 그렇지. 3대 5 내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연습. 만약에 B를 먼저 호출해요. BA를 준호나 몇 대 몇이라고 하면 돼? 그렇지. B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5대 3 내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같은 점이야. P점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AB를 가져갈게요. 아래쪽에 A는 마이너스 여기다 풀면 안 되네. 난 여기로 갈게요. 밑에 문제였는데 위에다 풀었다잉.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A점 마이너스 3,0 B점 3,4 들고 와서 지금 AB를 3대5 내분 요 개념을 쓸 거예요. 그래서 3대5 해서 P의 X좌표는요 내분점이니까 더하고 크로스 곱 9 빼기 15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얼마예요? 8분의 마이너스 6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 Y좌표는 밑에다 쓸게요. Y는 똑같이 3 더하기 5 8분의 Y좌표 크로스 곱 3, 4 12 더하기 0 12 4로 나누면 2분의 3. 분수라서 조금 귀찮네요. 그죠? 자, 그래서 P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Y좌표가 2분의 3이야. 여기까지 잘 찾았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직선 OP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로 하나만 그려놓고 해볼게요. 쪽 2, 4분면에 그려야 되니까 공간을 왼쪽에다가 좀 많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가 P라고 하고 여기가 원점일 거니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생긴 원점을 지나는 녀석.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녀석은 y 절편이 0이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안 붙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1차 함수 복습할 때 했잖아.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쵸? 기울기 정의가 뭐였죠? 오늘 질문 안 받은 사람 있었니? 수연이가 안 받았네. 기울기 정의가 뭐였니? 알려준 거야? 뭐라는 거야? 기울기는 음수 얘기한 거야? 맞아, 음수인데. 뭐야, 기울기 정의가 뭐냐고. 오케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비율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P점과 O점인데 그 원점인데 원점이 0,0이니까 그대로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점 x좌표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0분의 2분의 3 빼기 0 이렇게 되겠죠. 큰 분수의 분모 분자가 또 분수야. 이런 꼴을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이런 계산을 안 해봤죠. 그래서 나눗셈으로 다시 갈게요. 분자 2분의 3 나누기 분모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역수로 곱해요.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했더니 얼마? 3, 3 약분하고 마이너스 2. 이게 뭐였어요? 기울기였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OP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x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어. 자, 번분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요거 뭐 써먹어 보세요. 요 위에다 적어줘야겠다. 번분수, 분수꼴이 반복된다라는 번분수 들어본 사람? 저요. 좋아요. 번분수 봐봐. 제일 큰 분수꼴에서 분자가 a분의 b, 분모가 c분의 d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까처럼 a분의 b 한번 하고 갈게요. 분자 a분의 b 나누기 분모 c분의 d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수로 곱할 거니까 역수하는 건 이제 생략할게요. 곱하기 d분의 c면 얘는 a 곱하기 d 분의 b 곱하기 c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맨 처음에 번분수 형태로 놨을 때 안쪽에 여기 안쪽이라 하면 제일 말 그대로 안쪽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분모로 가면 되고요. 바깥쪽 두 개 요거 곱한 게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죠? 넘어가자.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갈 테니까 숙제 26페이지까지 그 쌤이랑 한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RPM도 유형 10까지가 되겠습니다.